예, 이번 주 우리 염 교수님이 구해온 건데 이제 호주예요, 호주. 호주 거네. 네. 이제 영국 갔다가 왔네. 영연방으로 돌을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저 싱가포르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게 우리는 지금 미리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이건 미리 관계 그래서 없으니까. 준비 미리 하느라고 우리 염 교수 또 네. 시간도 짧은데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역시 성격 탓인가 아주 여전히 꼼꼼하게. 근데 잘 교수님 찾아왔어요. 최근에 저희 거 짝퉁 생긴 거 아세요? 짜통 생겼대. 유튜브에. 유튜브에 우리 이거. 검체다가 짜통하는 거 했는데. 요거 짝퉁 생겼더라고. 해외 연쇄살인.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 우리 거 갖다 베끼는 모양이지. 네, 거의 똑같아요. 일부 좁혀가지고. 그거 정 PD님 한번 살펴보시죠. 아니 냅둬요. 어차피 공개된 건데 뭐.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한 10에서 15분 정도 요약을 압축해서 나오더라고. 아유 참 인간들 정말 더럽게 참 한마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일단 뭐 제 거를 보고 했다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연구한 거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공개된 건 저도 뭐 연구한 거니까 잘 먹고 살라 그래요. 이렇게 참 더럽게 사는 거야. 보면. 참 지저분해 그지? 지저분하게 살아. 우린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교수님 제프리다보나 이런 거는 압축 요약본 많았잖아요. 자료가 많이. 근데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한 거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인터넷에 그 사건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거 갖다 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방송하는 것 중에서 인터넷상에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만의 고유한 우리가 조사해 온 게 있다는 거지. 예, 힘들게 찾았는데. 예, 그 부분이 나오면 별 수 없이 훔쳐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네, 아무리 그래봐요. 아디다스가 아디도스한테 지진 않으니까요. 네. 그죠? 네, 디아도스, 아디도스, 나이키. 나이키를 나이스 네, 저희들 그런다고 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 그러죠. 뭐. 예. 또 한편 생각하면 뭐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성경말로 긍휼히 여깁시다. 지저분하게 살아온데. 근데 참 그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고 그래서 나는 또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네, 설렁설렁 저도 왔는데 편하게 왔어요. 우리 염 교수님 또 정장으로 와서 미안해요. 아니요. 네, 한번 우리 구독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더워요, 너무 제가 더워요. 워낙에 더위에 약해가지고 인간이 여름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네. 예, 오늘 보니까 이반 로버트 마르쿠 밀랏. 네. 이름이 상당히 기네. 예. 호주의 리퍼인데 호주의 살인마인데 예. 이반 로버트 마르쿠 밀랏. 예. 근데 이반 뭐 이런 거 쓰면은 대체로 러시아계 이런 이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교수님. 저기 그죠? 아버지가 크로아티아계예요. 그러니까 그 예. 동유럽 예. 러시아 이쪽 아버지가 그죠? 진짜요? 이반이라는 이름 나오고 예. 이제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예, 성인 이름이니까. 보니까 어디 뭐 댓글에 그거 써 있더만 뭐 네. 영어 나오는 거 몇 마디씩 이렇게 섞어서 했더니 영어 하나도 할지도 모르면서 영어 쓴다고 껍죽거리는 새끼 있더라고요. 근데 지만큼은 내가 영어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댓글 계속 뭐 달리는데 뭐 그러네 하세요. 네. 능수능란하게 이 컨버세이션 회화는 못해도 의사소통할 정도는 알지. 의사소통할 기본적인 의사소통할 정도 영어 실력은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새끼 있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못 알아봐. 그리고 뭐 박사 논문 영어 하고 원서 보는 게 나이롱 뽕에서 하나요? 지만 못할까봐 난 진짜 그냥 그런 때마다 불쾌해가지고 말해요. 아니 근데 49만 9,999명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던데요 구독자 수가. 저만 영어 못할까봐. 하여튼 한번 가보시죠 뭐. 네. 예. 그 이반 로버트 마르코 밀랏, 저는 네. 밀럿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이반이라고 이제 호주 쪽에서는 발음을 아이반 이렇게 있고요. 이반이라고 원래 있고. 이제 러시아 쪽이나 아까 교수님 말씀 이반.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는 이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반 또는 아이반 로버트 밀랏. 또는 밀럿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호주의 최고 연쇄살인범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원체 유명해가지고. 근데 이제 호주에서 이제 히치하이킹하는 백패커 있잖아요. 백패커, 네. 예, 배낭 여행객들. 그래서
아주 시소한 그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백패커만을 대상으로 살인을 주로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 백패커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으로는. 호주 쪽에 그런 게 많아서 워킹할리데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나 보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호주의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80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근데 인구는 적잖아요. 2,500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우리나라 5천만 계산으로 했을 때는 그 인구 밀도가 1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90%가 버려진 지역이잖아요. 사막 아니면 뭐 늪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1년에 실종자가 약 그 30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호주에서? 예. 근데 이제 거의 다 찾아요. 거의 다 찾아요. 한 달 내에 어디 낙오됐다던가 차가 고장 나갖고 뭐 이렇게 오지에 가서. 예.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못 찾는 게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제 죽었을 수도 있고. 예, 뭐 실족사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치안이 완벽하면서도 그 사각지대 90%는 좀 허술한 이런 상황이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연쇄살인이 발생한 게 이 밀럿 사건입니다. 이 마르코 밀럿은 1944년 12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나이 맞네. 예, 그래서 2019년 최근에 죽었어요. 10월 27일 날 사망했고요. 예. 공식적으로 1989년부터 92년까지 3년이네. 네,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시드니가 포함이 되어 있는 주인데 두 명의 남성하고 5명의 여성을 납치 폭행 강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7명이네. 예, 특히 이제 휴움 하이웨이 킬러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남부 지역의 바닷가 쪽에 휴움이라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배낭 여행을 하는 백패커들이 히치하이킹을 많이 했대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행 다니려는데 이제 차편도 좀 만만치 않고 렌트비도 비싸고 하니까 타고 다녔는데 이들을 이제 벨랑글로 주립 산림공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시체를 다 7구를 유기를 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일이 저질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밀라 사건이 유명한 게 뭐냐면 호주의 그 영화 감독인 그렉 맥린 감독이 이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영화를. 호주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각본 겸 감독으로 같이 해서 독립영화식으로 만든 좀 흥행했어요. 울프 크릭이라 되게 유명해요. 연쇄살인 그 관련된. 울프 크릭. 예, 유명한 영화인데 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벨랑글로 주립 그 산림 공원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울프 크릭이 이게 큰 그 분화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배경을. 그러니까 그 분화구를 울프 크릭이라는 분화구를 크레이터를 보러 가다가 살해당한 걸로 설정을 했고 약간 바꾼 네, 변형만 한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제작된 영화가 이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44년 12월 27일 날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 길퍼드의 크라운 스트리트 여성병원에서 아버지가 크로아티아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출신인 스테판 마르코 스티븐 밀랏 아버지하고요. 호주 여성이에요. 엄마는. 그러니까 호주와 살았구나. 예, 그래서 마거렛 엘리자벳 피들스턴. 이 사이에 이제 5번째 자녀로 태어납니다. 애가 좀 많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4자녀예요. 14명이에요. 아우, 뭐야? 거의 매년 한 명씩 낳았어요. 이게 완전 다산주의죠. 그래가지고 10남 4녀예요. 10남 4녀? 예. 14명을 낳았다고? 예. 근데 그 중에 얘가 5번째라고? 예, 서열로 5번째. 얘들은 14명이면 한타스가 넘으니까 번호를 붙여야겠네. 이름도 못 외우고 있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자식 관리가 됐겠어 이게. 그냥 너는 1번, 2번 예. 뭐 이렇게 해야겠네. 14명이니까 부모도 관리를 못 했대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이거 관리가 되겠어.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겠는데. 예. 제가 몇째지?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다산주의를 지향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4명을 낳습니다. 하여튼 금술은 좋았네. 네.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36km 정도 떨어진 보슬리 파크 지역에서 조그만 농장에서 이제 오두막을 짓고 16명이 사는 거네. 부모까지. 네.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이 집이 유명했대요. 호주에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주잖아요. 얘가 지금은 그렇죠. 좀 산업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농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보통 4-5명씩 낳대요.
농장들은. 근데 맞아. 농장 하는 사람들이 예. 농사 짓고 농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애 막 나요. 예. 그건 맞아요. 초창기에. 그래서 많이 났는데 이건 좀 심한 거예요, 도가. 그래도 14명이면 좀 심하다. 예. 그래갖고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이 집이. 14명 애들이 바글바글하니 뭐 오죽했겠어요. 뭐 그런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부모가 이제 리버풀로 자녀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리버풀로 이주한 이유가 뭐냐면, 애들 교육에 아, 그래도 14명인데. 그래도 가르치려고. 가르치긴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리버풀로 넘어갔대요. 넘어가서, 엄마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가톨릭 교단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한 많으니까. 번도 낙태를 안 했어요. 나는 주님이 죽은 아이를 안 했어요. 알겠다. 응. 그래서 다산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했대요. 호주 가톨릭 재단이. 그래갖고 그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학교에 있잖아요. 거기 초등학교, 보냈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일로 다 보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리버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도시적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술만 먹으면 이제 애들 때리고 욕하고 막 이랬대요. 가정폭력범이고만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제 아이가 14명이잖아요. 14명이니까 작은 애들까지 막 폭력적으로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반이 맞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밀랏이 자꾸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혼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서도 진술했는데 술만 먹으면 자꾸 아버지가 날 때리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힘들었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자주 싸웠대요. 그러겠지 술 취니까. 막 애들 막 울고 그러니까 옆집 막 아줌마들 와갖고 왜 자꾸 애들 때리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싸움이 좀 시비가 많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14명이나 되다 보니까 엄마가 카바가 안 되잖아요. 아빠도 그렇지. 카바 당연히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남자애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몰려갖고 이제 몰려다닌 거라. 아들이 10명이니까. 무섭지.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남자애들 쪽수가 많다 보니까 전쟁놀이나 이런 걸 많이 했대요, 마당에서. 이게 전쟁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5명 5편 가려면. 그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총기가 자유롭고 뭐 이렇게 뭐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자유권. 도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하고 칼 가지고 들고요. 애들이 실제 막 놀러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섬뜩했다 이런 게 나와요. 아 실제 저 총하고 칼을. 애 엽총 들고 다니고 그랬대요. 애들이 권총하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지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찝찝했겠다. 그래서 지역 경찰이 와서 아버지한테 와서 경고를 했대요. 애들이 총 가지고 노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어이없는 건 부모 입회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엽총에다가 총을 장전을 해갖고 깡통 같은 거 쏘고 있잖아요. 사격 연습한다고? 예. 지들끼리? 예. 이거 이웃집 주민들이 보면 뭐 땅이 일단 넓으니까 여기. 자지러지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따닥따닥 맞아. 붙은 동네가 아니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계속 아버지한테 경고했대. 애들 저기 총 함부로 가지고 놀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당시가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은 없었답니다. 근데 이 형제들 중에 밀랏이 이제 사골 대형으로 치기 시작을 한 게 사냥을 제일 잘했대요, 형제 중에. 아. 그래갖고 토끼도 잡아오고 뭐 이렇게 잡아오고 했는데 문제는 잡아온 그 동물들을 보면 분해라거나 토막을 내거나 뭐 누나를 뽑거나 뭐 이런 방식, 목을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잔인하게 이 동물들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랏이? 예. 그래갖고 이제 형제들이 경고를 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저기 저 밀라 큰일 나겠어요. 5째가 지금 막 토끼도 막 눈알 뽑고 막 귀 자르고 막 이러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놀래가지고 얘만 따로 유학을 보내요. 아 엄마가 엄청 신경을 쓰고 살았네. 예, 그래서 13살에 중학교 들어갈 나이에 기숙학교 있잖아요. 일로 보내요. 왜 그러면 너 여기 농촌 지역에 냅뒀다가는 애 이상해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이제 쫓겨납니다. 얘는 어려서부터 그러면 연살인범 징후는 보였다. 소동물 저 학대하고 분해하고 해부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여자 형제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는데요. 남자 형제들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수주로 간 전과자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얘 조카도 살인해가지고 아이고 씨. 조카도 유명해요. 예. 걔도 밀랏이잖아. 피가 일어나. 예. 그래서 밀랏 이 조카애가 있는데 걔도 저기 또 종신형 받은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잘렸어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17살 되던 애에 절도를 저질러고 경찰에 체포돼요. 드디어 이제 저 입문하는구만. 왜 그러면 이때부터 처벌 연령이 되니까. 이제
전과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예, 범죄자로. 예. 그래갖고 소년원에서 이제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수감 생활을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응. 예, 나온 다음에 64년도에 침입절도 이때는 좀 세게 저질러요. 아 이제는 남의 집에 예, 쳐들어가기 예. 시작하는구만. 그래서 이제 건고돼갖고 경찰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고요. 호주 그 지방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제 소년수가 아니다.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때 20살 돼갔고요. 그래서 18개월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하자마자 차를 또 훔쳐요. 이 미친놈이. 완전 도둑놈 세계로 들었었고. 그래갖고 출소 후에 차량 절도를 벌이니까 법원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이때는 그 중노동 그 징역형이 있었대요. 교화형. 예, 교화형. 교화형이라고 그러는데 교화형. 노동교화형. 이게 아마 호주 초기에 있었을 겁니다. 예, 이때 있었나 봐요. 예, 호주 초기에 예. 저 교화형을 시켜가지고 미개발된 데를 많이 관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예, 호주가 예. 그 영연방이지만 예. 예. 그래서 얘는 노동교화형 맞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하는 그거 된 거예요. 호주 있어요. 그 예. 형법 관련돼서 공부하다 보면 예. 그 노동 교화형이 호주의 최창기에 있었더라고요. 아, 예, 그건가 봐요. 그래서 중노동교화형인데 이걸 좀 알아보니까 예. 공공공사장,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벌목장, 도로 도로건, 뜨는 거. 예, 하이웨이 하거나 공공기관 건설, 맞아요. 시청, 구청도 얘네가 졌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호주 도로가 만들어졌대요. 아, 우리나라 왜 옛날에 뭐 저 잡아다가 지리산 뭐 또 도로 닦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 비슷하게 이게 저 공부할 때 이거 호주에서 노동 교화형 있다는 소리 듣고 그 관심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딱 이거네. 우리 구독자님들 또 오늘 특별한 거 아마.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죽살이 개고생한 거죠. 네,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거든요. 근데 호주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제가 좀 알기로는 범죄학 쪽에서는 이제 죄수들 많이 호주로 보냈잖아요. 아니 사실은 저 영국의 죄수들이 많이 건너가고 오늘날의 호주가 형성된 건 맞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죽살이 이제 고생을 했대요. 노동교양 하고서는 마치고 나와갖고 이렇게 고생했고. 67년에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다시 또 절도를 또 저질러요. 아유 이거 약 없구만.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기소가 됐는데 67년 9월에 법원이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합니다. 이 새끼 계속 절도로 들락날락. 그러니까 지금 요 3년에다가 앞에 지금 중노동교화 1년 6월? 2년에다가 앞에 1년 6월에다가 저기 단기형 6월까지 치면 꽤 오래 살았어. 대충 때려도 지금 3에다가 5년. 5년, 6년, 7년 7년 살았네. 아 그렇지. 또 예. 실형이 그렇지. 그렇지. 예. 아이고 정신 나간 놈이야. 얘는 이제 나와서부터 아예 이제 도둑놈으로 교수소만 들락거리는구만. 네, 그래서 그 3년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요. 71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기 출소한 것 같아요. 다 살고. 그래서 리버풀 기차역 근처에서 2명의 18세 여성 히치하이커가 있었대요. 그때부터 시작이구만. 예, 그래서 칼로 위협을 해갖고요. 리버풀 기차역 근처에서 납치를 해요. 차로. 2명을. 네, 납치를 해갖고 한 명은 이제 차에서 강간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 죽이러 갔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는데 이때 두 여자가 이제 튄 거예요. 차에서. 다행이네. 네, 다행이에요. 이때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신고했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7건 사건이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71년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훨씬 전이네. 요것도 사실은 경찰에서는 살인하려고 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미수로 끝났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 사이에 공간이 너무 길어요. 71년부터 89년 사이에. 그러네. 그래서 요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2명이 신고했겠죠. 당연히 히치하이커가 신고했겠죠. 신고해갖고 1971년 4월 7일 저녁, 그러니까 강간 낮에 저지르고 납치했다가 주유소에서 도망가고 나와서 신고하고 그날 저녁에 경찰에 체포가 돼요. 그러네. 차하고 다. 일단 강간은 기수. 네, 예. 그래서 강간한 건하고 여성 2명에 대한 개별로 해서 무장강도 2건 이걸로 해갖고 조사해서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거 구속이잖아요, 교수님. 아 그냥 볼 것도 없이 근데 갑자기 석방이 돼. 중범죄인데 왜? 석방이 돼. 이거부터 웃겨요, 이제부터.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아니, 거기다가 왜? 경찰이 당시에 살인미수를 하려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성폭행하고 풀어줘야 정상이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차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 묶은 상태에서.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두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풀어줘? 갑자기 이제 기소나 혐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왜? 여기 보시면 강간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이 석방을 해줘. 이게 뭐였냐? 여 집안에 있잖아요.
그 진짜 성공한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집안에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걱정이다 형. 네, 우리나라나 그래, 우리나라 그 정관 파워 네. 중에 최고 정관 똑같은 파워쯤 되는 수준의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3천 부르는 이 사람이 도와준 걸로 파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신원보증 쓰고 변호사 센 사람 불구속 재판 받는 네, 거네? 불구속 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얘가 실종이 돼. 재판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더 갭이라고요. 유명한 자살 장소가 있대요. 호주에 더 갭이면 다 안다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 신발을 일단 씻던 걸 놓고 물에 빠진 걸로 있잖아요. 자살 위장? 위장한 거예요. 유서 같은 거 써놓고 제가 나쁜 짓을 저질러갖고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살로 위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신을 찾으면 되잖아. 찾을 수가 없지. 그 지역 자체가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워낙 광범위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렇게 됐죠 뭐. 호주도 내가 갔다 왔는데 자살 바위가 있어요. 네, 그 유명한 데가 더 갭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원래 그 자살 바위에서 그 무슨 영화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빠삐용. 빠삐용이요? 빠삐용을 원래 그 자살 바위인 데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조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발리 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자살 바위가 유명하더라고. 네. 그 호주도. 그래서 이제 그 더 갭이라는 장소에서 자기 자살을 위조하고 그 퀸즐랜드로 하루 튀어요. 차 타고 튄 다음에 빅토리아주로 도망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이제 도망가요. 이제 옆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놈이. 네. 그 당시 위조 요건을 가지고 있었대요. 참 이거 아주 이 빵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들락날락. 예. 야,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덕앱에서 뛰어내린 걸로 뭐 인식을 하는데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네. 그냥 미제 사건으로 실종으로 된 거지 뭐. 실종으로 된 예, 거네. 예. 그 사이에 얘는 이제 위조 여권 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서 네. 그럼 호주는 이제 그 지네 가족들이 있는 데는 만나러 어떻게 와? 일단 위조 요건을 위조 요건을 가져갔잖아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위조 요건이 걸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틈틈이 들어왔대요.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이제 일용직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생활비 벌고 뭐 이 집안일 있잖아요. 그럼 쓰고 왔다가 가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왜 그럼 그때 전산 시스템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맞아요. 수기 시스템이니까 가능하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 오는 거는 뭐 식은 죽 먹히고 예. 들락날락 이웃이니까 들락날락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1974년도에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이제 쓰러지셔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연락을 했겠죠. 엄마 보러. 밀라 빨리 들어와라. 아이반 들어와라. 지금 엄마가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만나려고 몰래 입국을 했다가 이걸 이제 뒤지고 있던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딱 걸렸네. 예, 그래갖고 그때 그 실종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계속 이제 쳐다보고 있었대. 그러니까 호주 경찰은 여기는 잘해요. 이전에 연쇄살인은 제가 경찰 욕만 해댔잖아. 여기는 호주 경찰 훌륭해요. 그러네. 그 계속 가지고 있었네. 네, 그러다가 그럼 안 죽었다고 생각한 거네. 이 안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사들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심장마비 딱 쓰러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래도 어쨌든 효심은 있는 놈이니까 오겠지 그러고 했는데 웽을 떨고 병원에 온 거라. 딱 잡혔네. 그래 잡혔어요. 그러면 강간 사건하고 저 무장강도 두 건은 이제 기소되겠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시 체포가 되고 했는데 여기서 그 변호사 실체가 그 드러나요. 아까 얘기하는 그 변호사 예, 예. 이게 문제라니까 이 새끼들 이 전관이. 예. 존 마스든이라고요. 그 집안 어머니 쪽이에요. 그 가족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파워가 셌대요. 아주 센 변호사래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그 갑자기 불기소 처벌을 내려버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개판이구만 이거. 이게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튜브나 교수님 저기 자료에 보면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무죄 판결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공식 자료에는 아예 기소조차 안 했어요. 검찰에서 그냥 석방해버려요. 진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오면 살인인데 두 명이. 예. 그죠? 여성 두 명이 살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수님 우리가 틀린 걸 지금 얘기하잖아. 이 히치하이커가 외국이냐 내가 볼 땐. 그럴 것 같다. 호주 사람이 아니고. 걔들 진술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외국으로 복귀. 그렇게 주장하면 되겠다. 예. 교수님 죽이죠. 이게 우리가 틀린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호주 사람 같으면 법정에 불러내갖고 찹쌀났죠. 대지라고 그냥 인정신문하고 보내버린다고. 예. 근데 이놈이 한참 도망간 사이에 그 사람 다 귀국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네.
예. 그래서 외국인 여성 같아요. 왜 그러면 그래, 그 당시 히치하이킹도 했고. 호주가 그 히치하이킹의 성지였대요. 맞아요. 그래갖고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요. 그래서 시드니로 대부분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멜번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하는 게 그게 유행이었답니다. 우리 한동안 산티아고 길 가고 막 그런 거 성지순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히치하이커 아까 그 역에서 지금 납치당한 여성 2명 있잖아요. 강간당한. 간 거야, 예. 얘네는 복귀한 거야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이 존 마스든이라는 이 양아치 같은 가족 변호 삼촌 변호사가 어씨 걔네 갔는데 뭘 그 진술을 뭐 그거 하냐고 그냥 무시하죠. 그래갖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뭐 무혐의해요 그냥.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밀랏이 이 존 마스든 삼촌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난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내가 몇 번을 이랬냐고. 더 이상은 이제 근데 그 새끼는 도망다닐 필요도 없죠. 너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착한 척하기 시작을 해요. 밀랏이. 그래서 1975년에 호주의 도로교통청 로드 앤 트래픽 오토리티라고 있는데 여기 계약직 운전사로 일을 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공무직 아시죠? 공무원은 아닌데 정기적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로공사 예. 그 계약직인 거지. 네, 그래서 거기 뭐 공사 관련된 뭐 자재나 이런 거 나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조용히 일하고 살아요. 아, 그렇게 살지 이 새끼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사건이 또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75년에 일단 중공무원 신분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77년에 리버풀에서 캔버라까지 히치하이킹을 하던 2명의 여성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성을 동시에 강간해서 납치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들도 탈출해갖고 신고를 한 거라. 그래갖고 밀랏이 또 체포돼요. 체포되는데 또 불상의 이유로 기소 및 처벌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아까 그 존 마스튼 예. 그 변호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네. 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호주 자료를 보면 이 마스틴의 비판이 상당히 많아요. 이때 처벌을 했어야지 뭐가 좀 정리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요 사건도 교수님 제가 볼 때는 해외 여행기 출신 거의 그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이 들어가요 교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1년도부터 모은 짓거리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나타난 기록은 89년도입니다. 그래서 89년 12월 31일 말일 전날이네요. 요때가 그 호주인 데보라 에버리스트 19세고요. 그다음에 남자 친구인 제임스 깁슨 19세인데 또래네. 예, 멜번에 살고 있었대요. 멜번에 살고 있었는데 시드니로 배낭여행을 하러 이동을 한 거예요. 둘이 애들 커플인데 둘이서? 그래서 시드니에 도착한 커플이 시드니 외곽에 배낭여행객 전문 호스텔 이걸 백패커 호스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백패커. 네, 백패커 거기 머물렀다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호스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최종 목적지인 알버리를 정했대요. 이 지역이 있는데 출발했는데 중간 이동 히치하이킹 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사람의 목격은 됐대요. 둘이 이제 계속 걸어가니까. 걸어가는 근데 거.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야. 걸어가던 게. 그리고 종족을 감춘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목격되고 다음 날 있잖아요. 출발한 날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부시워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지 탐험가. 예, 그러니까 부시가 막 숲을 막 복잡한 데 얘기하잖아요. 부시맨 뭐 이런 얘기. 예, 부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덤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시워커가 있었는데 시드니 북부의 갈스턴 협곡 도로 옆에서요. 제임스 깁슨,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남자애. 부서진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비싸죠. 고가지. 예, 고가기 때문에 뭐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부서진 거라 이게 누구 거지 하고 이제 주인 찾아러 가져갔었대요. 근데 그 카메라가 발견된 한 달 뒤에 깁슨의 배낭이 또 발견이 돼요. 따로 발견이 돼가지고 이 깁슨의 배낭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사람이 실종된 것 같다.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도에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아까 그 카메라 추적한 사람 부시워커가 그걸 보고 그 근처인데 그래갖고 카메라 갖다 줘요. 경찰이 자진 신고하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일이 벌어지는가 파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언제 발견됐냐면 89년 12월 30일 날 여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993년 10월 5일 날 발견돼요. 예. 엄청 오래만에. 그래서 벨랑글로 아까 말씀드린 주립 설립공원 있잖아요. 사체로 발견돼 갖고 그 뒤에 사체 상황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1년 1월 20일. 예.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던 독일 여성이에요. 시드니에 살고 있던 독일 여성인데 여행객은 아니고요. 시몬 슈미들이라는 20살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시드니에서 히치하이킹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시드니에 출발한 거예요. 목적지는 멜번이었습니다. 멜버른을 가려고 했는데 요 그림에 교수님 시드니하고 맞아요. 멜버른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지인들에게 이제 캠핑 휴가를 함께 하기 위해 독일에서 비행기를 엄마가 타고 온다. 근데 이 엄마가 멜버른에 도착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슈미들이라는 여성이 지금 호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날 보기 위해서 멜번으로 오는데 내가 시드니에 있으니까 배낭여행을 가서 멜번까지 가서 엄마랑 엄마가 오면 도킹하려고 예, 했구나. 도킹하려고 했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차역 있잖아요. 그 기차역을 잠깐 들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시드니 서부의 기차역에서 이후 이제 종적이 발견이 안 됐는데 93년 11월 1일 날 역시 벨랑글로 주립 산림공원에서 잔혹하게 되는 시신으로 혼자 발견이 됩니다. 아까 그 애들 둘처럼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년 12월 26일인데 독일인 배낭여행객인 가보르 노이게바우어 이게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안자 합시드. 그러니까 아랍계 같아요. 독일인인데. 21살 20살이네. 네. 그래서 시드니 킹스크로스에 있는 배낭여행객 숙소를 떠나가지고요. 그 애들레이드 다윈으로 히치하이킹을 하러 출발을 했대요. 둘이 출발했는데 이후에 이제 종적이 사라지면서 장기 실종이 된 거죠. 여기 사진 나와 있죠. 나 이게 이 두 커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93년 11월 4일 날, 예, 그러니까 91년도에 이제 사라졌는데 다 91년도 사라진 예, 거잖아 지금. 93년 11월 4일 날 역시 벨랑글로 주립 산림공원에서 두 사람이 사체로 발견됐고요. 당시에 이제 노이게바우어, 그 노이게바우어 남자친구를 얘기하죠. 남자친구는 6발 총 맞은 걸로 뼈에 확인이 됐고요. 해골만 발견됐겠죠. 2년 지났는데. 그리고 합시드는 이제 목이 잘린 채로 여자분은 발견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식 마지막 사건인데 92년 4월 18일입니다. 영국인인 조엘 웰터스하고요. 그 다음에 캐롤라인 클라크 둘이 이것도 아마 저 애인 관계인가 봐. 그러니까 둘 다 여자예요. 둘 여자 다 친구들인데 여자예요? 그 영국이네요. 킹스크로스를 떠나서 히치하이킹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빅토리아 방향으로 향했대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울런공이라는 지역의 그 분리 고개라고 있답니다.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휴움 고속도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휴움 하이웨이 그 고속도로 가려면 해변도로.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로 가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러다가 어디서 발견됐어? 그래서 이제 9월 19일 날 이 사람들은 최근에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4월 18일 날 실종이 됐는데 9월 19일 날 벨랑글로 주립 산림공원에서 사체로 또 발견돼요. 맨날 그 시신은 그 저 주립 산림공원으로 가는구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끌고 글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거길 또 지나가고요. 납치해서 항상 글로 가는구나 이놈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월터스라는 여성은 칼에 찔린 상태로 뼈에서 내용이 발견됐고요. 클라크는 10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걸로 확인이 남자는 총으로 얘도 여자고요. 여자구나. 예.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교수님 지금 순서대로 지금 사건 발생 시점으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건이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된 건 마지막 피해자 2명 있잖아요. 영국인. 그 사람들이 빨리 발견됐네. 예, 이들에 의해서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피해자인 그 영국 사람 조앤 월터스하고 캐롤라인 클라크 있잖아요. 사체가 92년 9월 19일 날 그 어떻게 발견됐냐면 그 장거리 마라톤으로 여행하는 백패커 중에서도 뜀뛰기 하는 백패커가 있대네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는 러닝 백패커한테 발견이 돼요. 그 이 사람들이 발견해갖고 호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지금 사람 뼈가 발견이 됐는데 잔혹한 것 같다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구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 이때도 교수님 그 여기가 그 동물들도 많고요. 곤충이 많아갖고 사체가 금방 그 시신이 그렇죠? 사라진대요. 뼈만 남는데요. 깨끗하게. 뼈다밖에 안 치아로 남아. 봐야겠다, 네, 치아. 그래서 치아를 확인을 했대요. 확인을 했더니 치과를 통해서 이제 호주 사람으로는 이제 안 나왔고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입줄긋 기록 따지고 되게 복잡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국에다 해서 그런 기록. 예. 그래서 영국까지 확인을 했는데 확인했더니 이제 영국 사람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하고 월테스가 이 사체의 원 당사자 맞다. 이게 확인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월터스는 가슴에 4번,
이게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게 하도 세게 찔러갖고 뼈에 칼자국이 있었답니다. 손상은 있어요. 네, 그래서 목에 한 번, 목뼈에 등에 9번의 자상이 마구 찔러내 마구. 개새끼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라크가 매장지에서 확인했는데 이 두개골 있잖아요. 머리에 10발의 총상을 입었대요. 구멍 뚫려 있거든. 네, 그러니까 머리에다 10발을 쏜 거라. 그러면 대놓고 팍팍 쏜 건데. 그렇죠. 사격 훈련한 거죠. 그렇죠. 표적지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일종의 사격의 표적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요. 예, 세워놓고 이렇게 쏜 것 같아요. 검시관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죠. 이게 당시에 교수님이 현장에 출동했던 예. 경찰들의 차량 공중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하나 그 산림공원이 넓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93년 10월 5일 날 땔감을 찾기 위해서 벨랑글로 숲 있잖아요. 거기를 배회하던 한 추민이 있었는데 외진 곳에서 이제 나무를 주스러 다니다가 거기서도 역시 뼈만 뼈가 발견한 두 거지. 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 거지. 두 사람이. 그게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원체 외지다 보니까 못 찾을 것 같아서 이 사람 참 착해요. 그래갖고 경찰들한테 나 따라와야 내가 알려줄게. 그래갖고 2시간 정도 들어가서 찾아줬대요. 현장을. 들어갔더니 그게 이제 깁슨하고 에버리스트 있잖아요. 이걸로 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깁슨 같은 경우는 태아 자세 있죠. 이렇게 이게 오므린 자세로 발견이 됐는데 두개골에서 8개의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칼로 8번을 쑤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칼이 척추 뒷부분을 광통한 걸로, 그러니까 뒤 척추뼈가요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었대요. 그 다음에 등과 가슴에 찔린 상처하고 특히 가슴 쪽에 찔린 거 있잖아요. 요거 뼈 이거를 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심장하고 폐에 완전히 그냥 천공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검시관이 확인을 합니다. 커다란 칼로 위에서 그러면 웅크린 자세로 있는 이유가 있네. 뒤에서 이렇게 되고. 아 잔인한 새끼예요. 아,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거 정말. 그래갖고 이제 또 확인 과정에서 에버리스트가 장시간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좀 추정을 했고요. 두개골이 2군데나 골절이 됐고 턱이 부러졌대요. 턱뼈가. 그다음 이마에는 칼로 쑤신 자국이 있었대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 호주 검시관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내가 본 이 뼈로만,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사체 내구가 발견됐잖아요. 나는 이 호주의 검시관들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리고 호주에 사는 사건 많지도 않고. 근데 내가 본 사건 중에 솔직히 말로 생시체에다 피나고 뚫리고 한 거 보고 내가 험악하다고 그랬는데 뼈만 보고 이렇게 내가 치가 떨리는 건 처음이었다 이랬대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무슨 의식 치르는 것처럼 찔렀어. 교수님도 이제 뼈 백골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런 경우 있으셔요? 과거에? 있어요. 그렇죠. 흔적 있어. 추정을 해보면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나와요. 칼자중 나와요. 못된 새끼야. 그래갖고 이제 참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얘는 처형하는 형태로 죽였어요. 지금 보니까. 처형인. 처형하는 형태. 뒤에서 목 뒤로 해갖고 이렇게 꽂아서 누르는 거. 예. 무릎 꿇려놓고. 아유, 참 나쁜 놈이네.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여기 깁슨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제 깁슨 그 배낭 있잖아요, 교수님. 네. 배낭이 120km 떨어진 갈스턴 협곡 길가에서 발견이 돼갖고 당시에 경찰이 상당히 혼선을 빚었대요. 그러겠네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건 얘가 차로 이동하고 장거리로 이동한다. 이거는 이제 파악이 됐겠죠. 그렇지 이제 범인이 차로 이동한다는 건 명확해진 거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4건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합니다. 그 숲을. 예, 교수님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경찰 사진 보이죠? 총동원했네. 이게 그 당시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총동원했어. 호주 경찰 그 사우스 웨일즈주 있잖아요. 경찰이라는 경찰 다 부에다가 다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이게. 수색하는 거. 예. 그래갖고 이제 수색을 했는데 1993년 11월 1일 날 경찰이 그 숲에도 소방도로가 있대요. 불나면 호주 산불이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로 이제 소방도로가 있대요. 근데 소방도로 근처에서 뼈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 독일 사람이 슈미들 예, 혼자 사라진 분 있잖아요. 엄마 찾아. 멜번 갔다가. 그래 슈미들 사체가 발견이 된 거라. 확인했더니 최소 8개의 자상이 이제 뼈에 나왔고요. 2개의 자상은 척추에. 항상 똑같네 이 새끼 수법이. 척추뼈가 절단이 됐대요. 칼에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6개의 자상은 심장과 폐. 똑같아요. 교수님 아까 처형한 말씀하신 대로. 형태예요. 예. 그 현장에 발견된 옷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슈미들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옷은 또 다른 게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확인됐는데 그 합시드하고 노이게바우가 독일 사람 그 커플 사라졌잖아요. 걔네 옷으로 확인돼요. 독일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그 근처에다 막 섞인 거죠. 그래갖고 이 사건 지금 현재 슈미들 발견된 데 있잖아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지금 합시도 하고 노이게바오의 사체도 발견이 돼요. 옷은 먼저 발견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다 죽인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지리감이 있어서 지한테 익숙한 장소에 갔다가 다 버린 거야 시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독일 여행객이 있잖아요. 합시더하고 노이게바우어는 93년 11월 4일 날 경찰 수사기에서 발견이 돼요. 발견되는데 합시더는 목이 잘렸대요. 근데 문제는 뭐 두개골이 발견이 안 됐어요. 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동물이 물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추정을 해요. 이렇게 되고요. 노이게바우어는 남자친구죠. 머리에 6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대를 당한 흔적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고문한 거지. 뭐. 예,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이렇게 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아까 울프 크릭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밀라 자료 관련해서 상당수가 오류가 뭐냐면, 피해자들을 납치를 해서 밀라시 자기가 만드는 고문실에다 갖다 집어넣고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갖다 버린 걸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와전이 됐냐면, 울프 크릭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나와요. 아, 영화에. 예, 근데 실제로는 숲에서 그냥 숲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결 처형이나 고문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열받았겠죠.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요. 90년대인데. 그래갖고 호주 경찰, 뉴 사우스 웨일즈주 경찰청이 이제 저기 관할해요. 여기서 대대적으로 수사본부를 꾸린 다음에 유력한 용의자를 찾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있잖아요. 공개를 해버려요, 사건을. 경찰에서 미안하다. 이게 사건 터진 걸 못 막은 건 미안한데 잡을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그래갖고 이제 제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수님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찰 병력을 투입을 했고요. 20명이나 되는 전담 수사관. 이 사람들이 호주에서요 긴단한다는 수사관들이래요. 싹 다 뽑았구나. 예, 그러니까 교수님 옛날에 저 50대 때 최고 이제 그 수사 잘하시는 분들 왜 명장식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런 수사관들 다 모았고요. 범죄 분석관, 검시관까지 만들어 다 투입해갖고 TF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대박인 건 이 당시에 50만 호주 달러예요, 교수님. 오. 이 당시에. 현상금을 걸었어. 예. 엄청난 돈이에요, 교수님. 이거는 사실 잡아야지. 이거. 그래서 현상까지 걸었어요. 신고만 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1994년 2월 26일 날 이글베이의 신나바르 거리에 살고 있었대요. 밀라시. 예. 이 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동양 감시를. 동종전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주요 용의자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뉴 사우스 웨일즈주 경찰청이 좀 유력하다고 봤나 봐요. 그렇겠지. 네. 이 동종전과 있잖아. 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감시, 못 도망가게 감시한 것 같아요. 얘가 튈까봐 이렇게 했고요. 상시 감시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들 투입해서 탐문을 했는데 처음에 클라크하고 월터스 시신이 처음에 발견이 됐잖아요. 이게 발견된 다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숲에서 발견됐다. 이러니까 그 다음날 차를 파는 게 나온 거야. 아, 요 새끼 그 차를 파는 기록이 예. 나왔구나. 예. 그 차 찾아야 되는데. 이게 픽업 트럭인데 그 닛산 페트롤이라고 많이 팔리는 차래요. 이 닛산의 페트롤이라는 픽업 트럭 뒤에는 이제 화물칸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바로 판 거예요. 요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 통해서 그 확인을 해봤더니 그 7명이 계속 실종된 날 있잖아요. 아, 범행이 있었던 날. 4건이죠, 총. 7명이 4건이 실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둘, 하나, 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행적을 확인했는데 이때 이제 일을 안 하고요. 그때 출근해야 되는 날인데도. 아, 그때마다 이 새끼가 또 일을 안 했구나. 예, 그 4번이 발생했잖아요. 알리바이가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했는데 요때 애가 일을 안 한 걸로 나온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면 많이 나오네. 일자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봐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지인들을 몰래 다 만났대요. 수사관들이 만났더니 걔 말도 말아요. 총부터 해갖고 뭐 박격포 총기 매니아인데다가 또라이라고 이거. 어려서부터 사격 훈련도 하고 네, 총 사고 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도 진술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폴 어니언스로 여기 사진 있죠. 이분이 폴 어니언스예요. 이 폴 어니언스라는 영국인 남성 사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90년 1월 25일 날이요. 폴 어니언스가 혼자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호주로 가서 똑같이 백패커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자기가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그 닛산 페트롤이야. 은재. 아. 그래서 그걸 타고 갔는데 갑자기 촉을 겨누더니
너 지금 다 손다리 내놔 그러고 다 묶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로 질질 끌고 가는데 가다가 그때도 지금 얘기 추정상으로 이제 주유화했던 것 같아요. 주유화를 할 때 이게 도망간 거 얘가 이 폴 어니언스가 죽다 살아나요. 총으로도 머리에다 몇 번 겨눴고 신고 안 했어? 신고했죠. 예. 그때 수사했으면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숙한 거죠. 백패커가 얘기하고 또 뭉갰구만. 예, 그냥 뭐 확인도 안 되는데 이게 뭉갰는데 아까 TF팀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좌우지간 그 벨랑글로스 관련된 사건 싹 다 그냥 수사기로 다 그냥 끄집어낸 거야. 교수님 좀 저하고 할 때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안 되면 이전 거 다 끄집어내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폴 어니언스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거 신고한 게 있네 이렇게 된 거라. 그래 그 사람 또 만나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얼굴 알 거 아니야. 네, 그 신고 받은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 말대로 뭉갠 걸로 나온 거예요. 그건 박살 났겠다. 그럼 박살 당연히 났고 그래갖고 이 경찰들이 그 영국에다가 이 폴 어니언스 뭐라 그러지? 이게 또 교수님 됐다 웃긴 게 이게 저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양파 사건이라고 나와요 이 미친 새끼들이. 어니언스가 어니언스. 양파잖아. 이 사람 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니언스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저희 뉴 사우스 웨일즈주 TF 경찰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사건 관련해서 진술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신나가지고 비행 타고 왔어? 저 갈게요. 그러고 온 거야. 당연히 오지 얼마나 분했겠어. 네. 거기다가 또 교수님 아까 50만 호주 달러 있잖아요. 이게 또 있지. 그렇지. 돈이 있구나. 이게 얘가 제일 결정적이거든. 걔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호주로 와요. 와가지고 시드니에 가서 경찰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밀랏을 포함해서요. 용의자 유력한 사진 용의자 사진 쫙 깔아놨대요. 딱 깔아놓고 집지. 누구야 그랬더니 볼 거 없어. 얘 딱 집은 거라. 그렇지. 이 순간에 이제 경찰은 계속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뭐 됐네. 예, 그래서 어떻게 당했냐 그랬더니 똑같이 진술한 거예요. 그때 나 묶여 있었고요. 머리에 총으로 하려고 그랬고요. 처형 교수님 말대로 처형식으로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내가 도망갔다고. 경찰한테 신고했더니 경찰이 뭐 대충 얼버무리다가 나 영국 가니까 연락도 없을 때다 이렇게 나온 거라.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이게 어니언스 이 진술이 끝장났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잡아와야지. 94년 5월 22일 날 그러니까 5월 5일 날 이제 어니언스가 호주 입구에서 얘기를 해줬고요. 5월 22일 날 증거 보강을 다 해갖고 밀랏의 집을 포위합니다. 50명의 무장 경찰이.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그것도 뭐 신청을 꼴랄까 봐. 얘가 총기 매니아잖아요. 그럼. 집안에 5만 가지 총하고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장 경찰 동원해갖고요 포위를 합니다. 포위하고서 너 안 나오면 우리 쳐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해갖고 살인미수, 강도 및 불법 무기 소지, 사용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수색했는데 22구경의 안슈츠 소총, 그러니까 기관 발사까지 가능한 소총하고요. 살인에 사용된 22구경 루거 권총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 쬐만한 거. 총 맞은 경우는 다 22구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브라우닝 권총, 보위 전문 나이프 1호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신에서 발견됐던 그 상흔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예, 거의 다 맞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집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아까 7명 있잖아요. 그들과 관련된 뭐 신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료들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 밀랏의 어머니가 의심받았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면 밀랏이 계속 범행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나 살인미수가 있었는데 전부 다 처벌을 안 받은 사건들까지 다 끄집어 나온 거예요.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 쪽에 그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힘센 변호사가. 그래서 어머니도 좀 의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 5명이 전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얘 말고도. 그 집을 다 수색을 해요. 이때 어머니는 죽어 있는 상태 아닌가? 어머니 그때 살아있었죠. 이때는 어머니 심장마비 쓰러진 거죠. 죽진 않았고. 그래갖고 희생자들 물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7건의 살인 혐의로 체포가 돼갖고 94년 5월 22일 날 검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3일 날 법정에서 구속 적부심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유서나 탄원서 같은 거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대요. 해봐야 안 되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그 검찰하고 같이 해갖고 5월 31일 날 7명의 배낭여행자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월 28일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제임스 마스든이라고 아까 삼촌뻘 되는 외삼촌뻘 되는 그 백센 변호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해요. 예, 근데 이것도 사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임한 게 아니라 밀랏이 그냥 아웃시켜버려요. 그리고서 뭐냐 나 국선 변호인 쓸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 왜 국선 변호인 쓰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국선 변호인 썼다 다시 사선 변호인 썼는데 제임스 마스든이 붙은 거 자체가 그렇지. 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이제 또 그 전 것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지. 네, 그리고 이제 마스든에 대해서도 경찰이 지금 수사한 걸로 좀 자료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수사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앞에 것까지 이제 일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앞에 지금 교수님 네 건에 대해서는 다 뭉개버렸잖아요. 저기 강간 사건이요.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밀라의 형제 중에 리처드라는 형제가 있고요. 월터라는 형제가 있는데 여기를 아까 5명의 그 전과에 있는 형제들 수사했다 그랬잖아요. 집이 따로 있는데. 또 보너스. 예, 근데 리처드하고 월터 집에서 무기, 마약, 살해 피해자들의 도난분 관련된 거 관련해서 이게 나왔고요. 별도로 또 처벌을 얘는 받겠네. 별건으로 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94년 10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정식 재판이 심리가 진행됐는데 200명 이상 증인이 출석을 했대요. 완벽하게 했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수님 여기서도 저도 200명 이상 보니까 검찰이 잘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변호인 측 대부분 증인이에요. 왜? 일단은 그 집에서 확인된 무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유류품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이게 유죄가 나오는 증거였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밀라 처벌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변호사가 계속 딜레이 시켰구나. 어머니가 장난 아니래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래갖고 어머니 측이 변호사를 센 사람을 또 따로 구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확인해봤더니 제임스 마스든이 우회로 선임해준 그러겠지 뭐. 변호사 같아요. 아 우리나라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열렸고요. 그래서 총 145명이 밀라 측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 출석을 했답니다. 145명을 계속 들이받은 거예요. 알리바이 조성해 주려고. 왜? 아, 예, 그때 저랑 있었어. 이런 뭐 허위 진술하고요. 오만 가지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주간의 증언, 그러니까 18주 동안 계속 증언만 들은 거예요. 딜레이. 네. 배심원 다시 그 살인을 유죄라고 했고요. 가석방이 없는 7건의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때는 역시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 사형을 없앤 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종신형을 때릴 수밖에 없었고요. 각 건마다 종신형을 다 때린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조건은 가석방 불가능하다. 7건 종신형이네. 네. 그리고 아까 어니언스 있잖아요. 아까 유력한 영국에서 온 사람. 예. 그 사람에 대한 살인 미수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감금 강도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아서 6년형이 또 추가가 돼요. 플러스? 네. 하기야 뭐 종신형 받은 놈한테 6년 플러스 대받자지 뭐. 그 재판 받으러는데 웃는 거 봐요, 이 사진. 그러니까 정인나는 악마야 악마.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교도소로 투옥이 돼요. 근데 2004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 스토리라는 그 방송 프로의 인터뷰에서 거기서 그걸 물어봐요. 당신 형제 중에 몇 명이 남자 형제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 형제 중에 네. 공범이 있냐? 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형제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래서 혼자 뒤집어 쓰는 걸로 계속 자세를 했고요. 2009년에 이제 밀랏이 1월 26일 날 그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호주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모양이구나. 항소에 대한 항소서를 쓰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보내요. 아이 새끼 악질이구만 악질. 더 웃긴 거는 그 플라스틱 나이프를 쓰잖아요. 교도소에서는 이거 칼도 저기 케이크 그걸 칼 같은 어떻게 거 잘랐어? 그걸로 잘랐대요, 지 와. 손을. 악질이 악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놀라갖고 빨리 끄집어내 병원 보내갖고 손가락을 보냈대요. 접합시키라고. 그랬더니 이제 의사들이 접합 수술 불가능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거기 지지고 그냥 다시 교도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전인 2001년도에는요 교도소에서 면도날 삼킨 적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호치케스 스테이플이 네, 있죠. 스테이플. 알 그걸 몇 알을 그냥 삼킨 적도 있고요. 별걸 다 먹었대요. 계속 저기 죽겠다는 것도 아니지 이거는. 악질이지. 골탕 먹이는 거야 이거. 골탕 먹이는 거지. 이런 미친 짓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5월에는 아주 진짜 엽기적인 거래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있죠, 교수님. 그거를 자기 간방에다가 집어 넣어달라고 시위를 해요. 너무 지루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슨 개소리야 그랬더니 9일 동안 단지 투쟁을 해요. 이게 또 뉴스에 나왔대요. 플레이스테이션을 교도소에 넣어달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25kg 감량이 됐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죠. 이 새끼 아주 죽일 놈의 새끼네 이거. 그리고선 2019년 5월에 그 랜드워크에 있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영국의 황태자를 프린스 오브 웨일즈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태자 병원이라고 있는데 일로 이송이 됐는데 식도암 말기였대요. 아 이 새끼가. 예.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아파서 병원 온 거구나. 예.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롱베이 교정센터로 이송되어서 구급명을 계속 받았는데 그
2019년 10월 27일 날 오전 4시 7분에 롱베이 교정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식도암으로 쇼크 와서 사망을 해요. 이 새끼 너무 편하게 뒤졌네. 예. 항암 치료까지 받아가면서. 너무 저기 편하게 갔어요. 이런 새끼는 아유. 그래서 그 당시 죽은 게 74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수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으로 머리에 아까 사격하는 식으로 여러 발 쏜 잔혹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을 칼을 꽂아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질 정도로 교수님 뒤에서 뭐 처형하는 식으로 했고요. 목을 잘랐고요. 아주 나쁜 일만 골라서 한 거예요. 골라서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히치하이커만을 노린 이유가 뭐냐면 히치하이커 중에 호주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실종한 이후에 이걸 찾는 과정에서 호주 경찰이 헤맬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덜 신경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아까 그 71년도 2년도에 그러니까 많이 투기 피잖아. 범행하고 나서 89년 사이에가 왕창비잖아요. 이게 그 도대체 사이. 뭐냐? 이거에 대한 그 의구심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었을 리가 없어. 예,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호주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으로는 범행에서 최소 23건이 더 있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은 안 하겠고요. 23건이고요. 그리고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2명 내지 3명이 무리로 다니잖아요. 그럼 단독이 40명. 없으니까. 그래서 23건에 최소 40명. 40명. 이름까지 다 공지했어요. 사우스웨일즈 경찰이.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들. 예, 그리고 사진도 다 올려놨어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볼 때는 얘밖에 없다. 밀랍밖에 없는데 증거가 없다 지금. 그러네.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미안한데 그때 경찰이 너무 우습게 봤다 이거를. 그리고 호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막 2천 내지 3천 명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못 찾아낸 사건이 최소 23건에서 최소 40명의 연쇄살인 피해자가 있지 않겠냐. 새끼 뒤지기 전에 자백이나 하고 시신이나 찾게해야지.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의구점은 그 아까 형제 2명 있잖아요. 그 2명이 나는 자꾸 아까부터 그게 자꾸 머릿속에 네. 꽂히는데 네. 얘 단독 범행 같지가 않거든. 아닌 걸로 봐요 경찰에서도. 나도 교수님 단독 같이. 범행으로 안 보여요. 예. 2명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총기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그 리처드하고 월터에 대해서 그 호주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독 범행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 아닐 것 같은데. 예. 근데 문제는 뭐 유전자도 없고 지문도 없고 그냥 소지품만 갖고 있었지. 예, 피해자가. 그것만 해갖고 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형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강제 수사도 없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 사건이 이제 호주가 어쨌든 범인을 잡는데 이거 뭐 얻어 걸린 게 아니고요. 잡으려고 진짜 엄청 노력을 해갖고 수사 잘했네. 예, 수사 잘한 건 맞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호주 내에서 이렇게 외지로 이렇게 트래킹이나 또는 뭐 그 워킹 할리데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실종된 사람 지금도 계속 발생한대요. 그리고 남아요. 200명 정도가 계속 나온대요, 공식적으로. 어마어마. 내가 그 가보셨어요? 네. 그 호주 갈 때 고속도로 달려가면 양쪽으로 16차선이에요. 그렇죠. 저 장거리 고속버스 운전수가 자. 그냥 발만 올려놓고 자더라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기니까. 나 그거 보면서 이거 불안해 죽겠더라고. 저 사람 왜 자냐? 그 워낙에 광범위하고 그런 데다 보니까 그래요. 왈라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로드킬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게 참 잔인한 사건인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7명 포함해서 47명을 죽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거 보고요. 완전히 이 새끼도 역대급이네. 역대급. 예, 역대급입니다. 근데 그 숲에서 자부지가 계속 발견됐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도 이게 좀 창피한 내용이지만 자료 공개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했어요. 이제 호주까지 갔네. 예. 아 근데 고생했습니다. 깔끔하게 진짜 고생도 안 하고 죽은 게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74세 이 새끼 천수를 주었어. 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엄청 고통받다 죽어야 되는.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